최근에 녹화가 되게 부실해가지고 소리가 안 들어가고 막 녹음이 안 되고 네, 좀 죄송하고요. 자, 지금 공유 폴더에 지금 공유를 해드린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좀 복사를 해 가셔서 시작하면 되는데 이게 좀 무거워요, 용량이. 그래서 요렇게 세 개 먼저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GEO는 복사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수업 이제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GEO 파일이 좀 무겁거든요. 그 전까지는 요 나머지 세 개 먼저 복사하셔서 이제 요 샤크 스타트 요 파일로 이제 오늘 같이 시작을 할 거고요. 자, GEO는 복사해 두시면은 이따가 중간쯤에 그 안에 있는 지오메트리를 사용을 할 거니까요. 그때부터 쓰시면 되고요. 자, 저는 여기 복사해 놓은 게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스타트.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운 플립 시뮬레이션, 화이트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제 뭐 예제라고 하기엔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이제 잠깐 조금 세팅을 하나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된 시뮬레이션들을 가지고 렌더링을 어떻게 할 건지 뭐 거기까지 해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 열어보면요. 상어 샤크 요 앰비라이트는 지워버려도 되고요. 자, 카메라랑 이제 여기 샤크라는 요 OBJ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자,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기본 어디선가 구한 요 상어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이제 후디니에서 간단하게 밴드에 키를 주고 트랜스폼에 키를 줘서 그냥 애니메이션을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살짝. 네. 그래서 뭐 이런 뷰로 이렇게 네. 나오는 뷰로 해서 나중에 떨어지는 데까지 있으면 좋지만 일단은 짧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잡아봤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애니메이션이 디테일이 좋아야 시뮬레이션도 디테일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간단하게 잡는 건 사실 조금 뭐 비추긴 한데 뭐 그래도 여기에 막 FX 아티스트가 퍼플 준비한다고 막 머스를 심고 막 이렇게 공을 들일 수는 없어서 예, 뭐 적당히 타협점을 찾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상어가 이렇게 입출수라 그러나요? 이렇게 딱 튀어 오를 때 이렇게 튀는 이런 스플래시 작업을 해보려고 이제 이렇게 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제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플립 탱크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션에 요 플랫 탱크, 그 쉘프 탭을 이용해서 탱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만들고 났더니 이제 네, 이런 느낌의 이렇게 탱크가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네로밴드 세팅이 돼 있어서 이 안쪽에서부터 막 이렇게 파티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뭔가 뭐 아직은 이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만들어 놓은 걸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답 시뮬레이션이 하나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볼륨을 렌더하게 될 인테리어 노드가 하나 추가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플랫 플루이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 요 노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이니셜 스테이트 노드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4개의 노드가 이제 한 번에 생성이 된 거고요. 자, 이니셜에 들어가면 지금 이 상어를 바로 쉘프 탭으로 플랫 탱크를 만들어 놓은 까닭에 이제 이 상어 중심으로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또 플레이하면 이게 XYZ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 이렇게 카메라 지난 시간에 했던 이렇게 뭐 배 팔로우 뭐 이런 데는 움직이는 게 좋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해당 사항 없겠죠. 굳이 저게 움직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키를 좀 지워주고요. 키를 삭제. 그래서 굳이 키는 필요 없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에서 이렇게까지 바운딩 박스가 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뭐 카메라를 이 안쪽에다 잡을 게 아니니까 굳이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고
이제 이 높이는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통 좀 그거를 하냐면은, 자, 일단은 사이즈를 이제 보기 위해서, 자, 이니셜 플레이트 둘 다 꺼버리고요. 상어를 볼 건데, 자, 이 상어가 영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운딩 박스를 잡아줘야 돼요. 자, 지금 근데 이렇게 놓고는 얘가 어디까지 튀는지, 어디로 떨어지는지 이런 게 이제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럴 때는 타임 시프트 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노드를 달아주고요. 일단은 제일 시작하는 요 첫 프레임, 1프레임, 이렇게. 근데 1프레임도 좋지만 어느 시점에 이렇게 부딪히고 올라오는지, 얼추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가 언젠지.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보면 요럴 때가 제일 높겠네요. 그러면 한 48프레임. 그 다음에 혹시 뒤에 떨어지는 게 있으면 뭐 어느 지점에서 물에 이렇게 떨어지는지 요런 프레임들을 좀 타임 시프트로 잡아서 머지를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가 이렇게 뚫고 나올 때 제일 공중에 떨어질 때가 있다면 뭐 여기 어디쯤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놓고 요 영역을 가이드로 요 이니셜을 잡아주면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뚫고 올라오니까 뭐 이런 데는 필요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최고점이 여기니까 뭐 앞으로 물이 좀 확 튈 거를 감안하면 약간 여부는 있어야 되겠지만 뭐 너무 넓을 필요는 없고요. 높이도 지금 이 정도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스플래시가 잘리는 거죠.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를 기준으로 가이드로 이제 X, Y, Z를 좀 잡아주면 되는데 자, 일단 X는 상어가 이렇게 1방향으로 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넣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좀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Z도 지금 보면은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해상도를 조금 높게 잡아줘야 되니까 일단은 조금 줄여볼게요. 이 정도로 줄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높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많이 잡아주냐면은 자, 얘가 30이라 그러면은 자, 0 정확하게 기준으로 올려면은 여기가 15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정확하게. 얘가 25면은 여기는 12.5면은 이렇게 딱 원점 기준으로 이렇게 높이가 잡힐 거고요. 뭐가 안 되나요? 네? 아, 파일이 아직 복사가 안 된 거야, 아니에요? 네? 켜도 둘 다 아예 없어요? 아, 그러면 저기 뭐가 파일이 잘못됐네요. 말을 그냥 끊고 얘기해줘도 되는데 굳이 잠잠히 잠시만요. 요거를 드릴게요. 아, 요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구나. 복사가 끊어졌을 수도 있겠고 저런 느낌. 자, 어디 갔냐? 네, 요걸로 다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복사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을 안. 음, 네. 자, 플랫 탱크 셜프 탭 누르고요. 요 바운딩 요 부분만 진행하면 되니까 네, 3분 정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이렇게 요 사이즈에 따라서 항상 원점을 맞추게 이렇게 세팅을 하려면은 여기 이제 절반이니까 사이즈 Y 채널의 사이즈 Y 곱하기 0.5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 높이를 이렇게 조절해도 이제 얼추 이렇게 딱 맞겠죠. 센터 부분은요.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이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수면 높이 정도만 빼기 1.5 정도 뭐 이렇게 수면 높이 정도만 빼주면은 이제 막 위아래로 만질 필요 없이 이제 요 스케일을 가지고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얼추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잡아주면 뭐 상어 높이 메꾸는데 충분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번엔 지금은 줄여주죠. 이 정도까지. 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좀 테스트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문제 없는 괜찮은 모션이 나오면 영역을 늘려서 파이널 캐시를 구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굳이 막 꼭 이게 다 들어와야 되니까 막 이렇게 넓게 테스트를 하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최대한 줄여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잘리지 않게 좀 영역을 넓혀서 이제 최종적으로 파이널 캐시를 시뮬레이션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주고요. 자, 이제 요 답 오브젝트의 플랫 탱크로 가서 첫 프레임에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예상도는 너무 낮아서 뭘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0.1까지 좀 줄여주고요.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가 시뮬레이션이 잘 안 돼요. 뭐 되는 게 없죠, 별로. 네, 그런 이유 하이드로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상어가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 자, 이유인즉슨 자, 우리가 쉘프 탭으로 상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쉘프 탭은 얘가 트랜스폼 오브젝트일 때 대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샤크는 이제 메쉬 디폼인 거라 어떻게 보면은 자, 움직이기는 하지만 이 트랜스폼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메쉬가 이렇게 디폼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세팅을 좀 해줘야 될 거고요. 자, 답 네트워크에 가서 이 스태틱 부분에 가서요. 자, 보면 use deform geometry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은 다시 플레이해 보면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도 뭐 괜찮은가 싶은데 뭔가 좀 컬리전이 이렇게 그닥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컬리전을 항상 할 때는 배 할 때도 봤었겠지만 항상 눈으로 직접 보는 게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답이나 뭐 파이로나 모든 시뮬레이션에서 마찬가지예요. 직접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그대로 쓰는 경우는 뭐 거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얼추 형태는 잡혔는데 이런 입이나 뭐 꼬리나 지느러미 이런 디테일은 굉장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다시 요 샤크 이쪽으로 들어가서요. 자, 지난 시간에 배 컬리전 했듯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VDB from 폴리곤 노드를 이용해서 VDB로 바꿔주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디테일이 그래도 아까보다 나오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0.05 네, 요 정도면 사실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려주고 널로드 하나를 달아서 여기에 VDB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요. 자, 이제 답 네트워크로 돌아와서 자, 여기에 요 프록시 볼륨에다가 요 VDB를 넣어주면 프록시 볼륨에다가 아까 만들어둔 요 VDB를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변해야 되는데 지금 안 변하죠. 예, 타입이 레인터레스트로 돼 있어서 그런데 요거를 볼륨 샘플로 바꿔주면 요 VDB 볼륨을 그대로 샘플해서 이렇게 컬리전 오브젝트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 모드가 꼭 볼륨으로 돼 있어야 돼요. 요 프록시 볼륨을 쓰려면요. 자, 다시 플레이해 보면 이제 아까보다 훨씬 이제 정교한 느낌으로 컬리전을 진행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요런 지느러미 요런데 아까보다 좀 나아졌죠. 자, 요것도 물론 100%는 아닌 게요. 자, 가장 정확한 컬리전은 여기가 아니라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얘가 제일 정확한 거예요. 플립 오브젝트의 이 가이드의 이 컬리전 지오메트리. 네, 지금은 이런 상태로 컬리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 두 개가 다른 이유는요. 여기 파티클 세퍼레이션의 요 볼륨이 이 볼륨보다 좀 현재 해상도가 낮기 때문일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얘는 51, 31, 65 이런데 현재 얘는 아까 가보면 104, 211. 그러니까 얘가 해상도가 더 높죠. 그러니까 플립으로 들어갈 때 이 해상도가 온전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로우하게 바뀌어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VDB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높게 만든 이유는 저게 우리가 파이널로 쓸 해상도는 아니니까. 더 나중에 최종 때는 더 높일 거니까 안전하게 만들어 두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자, 다시 이제 꺼버리고요. 얘를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잠깐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카메라로 놓고 한번 50프레임까지 걸어 볼게요. 자, 1에서 50. 자, 그랬더니 이제 물 막 튀고요. 일단 컬리전은 얼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자, 근데 지금 요 정도 해상도 갖고는 역시나 무슨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이것도 너무 낮아서 요 물방울이라고 치면은 뭐 상어 입속에 물방울 7개, 8개 갖고는 얼추 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상도를 2배 정도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아직은 속도가 그래도 돌릴 만한 것 같아요. 0, 5. 2배 정도 올려주면 이제 파티클 개수는 58만 개 정도가 됐고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죠. 자, 다시 플립북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는 아까와 비교해서 이제 좀 이제 모션이 많이 달라졌죠. 아까 이런 상태였으면은 이런데 물이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지금 해상도를 올려놓고 보니까 이 물이 꽤 높이까지 올라오고 있네요. 원래는 이런 식이어서 너무 별거 없는 건가 이랬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자, 지금 상태로 보니까 이 물이 이거를 만약에 해상도를 더 높이게 되면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굉장히 이런 규모 있는 뭐 이런 느낌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보다 좀 낮춰주려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물이 이게 만약에 해상도 올라가면 꽤 높이 올라올 거예요, 이 메쉬들이. 지금 머리도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보단 좀 낮춰주기 위해서 이 상태로 이렇게 하나 킵을 해두고요. 자, 플립 솔버에 가서 다른 거보다도 이 컬리전 벨로시티를 완전 0.6까지 좀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느낌을 조금 덜 주기 위해서 이 서페이스 익스트라폴레이션을 0.1까지 낮춰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걸고 있는 거고요. 요게 아까 걸어놨던 거고요. 자,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하게 보면 지금 컬리전 벨로시티가 좀 줄어들어서 어찌됐건 요렇게 막 요렇게 위쪽으로 딸려 올라가는 애들이 좀 줄어들었죠. 예. 뭐 요러면 요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플레이 해보면 네. 여전히 요런데 이제 조금씩 줄어들었고요. 자, 자, 지금 보면은 요런 단순함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얘가 지느러미를 더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죠. 지금은 얘가 완전히 이렇게 일자로 나오니까
지금 이런 데 스플래시들도 다 이렇게 일자로 해상도 올라가면 아마 더 눈에 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가 튀어 올라올 때 뭐 이런 것들이 모션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지금보다 이제 스플래시 자체도 훨씬 자연스러워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걸 뭐 시뮬레이션 막 파이널로 걸고 이럴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플립은 정리를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화이트 팩터 시뮬레이션과 렌더링까지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가져가 줄 거냐면요. 자, 우선은 자, 파티클 쪽으로 가서요. 이 아이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 아이디는 정말 그냥 보험이고요. 일종의 나중에 언제 쓸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리시딩에서 이 서페이시 5번 세플링을 2까지 올려주겠습니다. 자, 얘를 올리는 이유는요. 아직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메쉬를 만들 때 좀 디테일을 확보해 주기 위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드롭플렛에 가서 이 드랍플렛 그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 물방울들인지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를 추가로 이렇게 뽑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요 볼티시티 그 부서지면서 이렇게 와류가 생기는 요 어트리뷰트까지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어트리뷰트 2개와 리시딩을 좀 올려주고 아이디를 추가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어트리뷰트들을 뽑아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심의를 걸라 그러는데요. 자, 밖에 나오면은 이 답 네트워크 이 노드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서브 스텝이랑 뭐 스타트 프레임 이런 것들은 예전에 한 번씩 봤는데 요 우측에 하나 넘어가면은 캐시라는 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캐시 시뮬레이션, 캐시 메모리, 뭐 allow 캐시 투 디스크 뭐 이런 몇 가지 막 캐시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요. 자, 여기 보면은 요 파란색 보이죠? 우리가 요거를 시뮬레이션 걸면 요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된 결과가 임시로 메모리에 저장이 되면서 요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에 한 뭐 몇 프레임 이렇게 걸어두면은 여기를 시뮬레이션을 다시 걸지 않아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결과물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업 관리자에 보면은 여기 보면 성능에 메모리 여기 지금 요만큼 올라와 있죠. 자, 요걸 플레이를 해보면 요 메모리가 자, 좀 기다려 볼까요? 왜 안 보이냐? 에이, 너무 작아서 그런가? 이렇게까지 안 보인다고? 30프레임까지? 뭐가 이상하네요, 이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읽고 있는데 여기 표시가 안 되고. 여기는 올라가고 있네요. 아닌가? 8.6. 파티클이 너무 적어서 뭐 기가 단위에서 뭘 보질 못해서 그러나요? 음, 6. 자, 잠시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무슨 갱신 뭐 이런 건가? 지금 한 500메가 정도 이제 메모리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요 플레이바에 이제 볼 수 있게 메모리에다가 이제 캐시들을 올려주는데요. 그거를 몇 기가까지 올릴 거냐 이게 바로 요 캐시의 요 파라미터예요. 캐시 메모리.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막 무거운 시뮬레이션 할 때 저 메모리를 막 넘어갈 것 같은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보고 싶고 이러면 요 allow cache to disk 체크를 해주시면 5기가가 넘어가면 하드에다가 대신 데이터를 임시 파일로 쓰면서 저걸 볼 수 있게 해줘요. 자, 근데 이제 저거를 보고 안 보고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게 5기가가 돼 있으면은 캐시를 구울 때도 5기가 메모리를 올리면서 써요. 그래서 간혹 내 컴퓨터가 8기가인데 저거를 그냥 5기가로 놔두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비주얼C 이렇게 캐시를 구우면은 5기가를 메모리를 다 쓰면서 구워서 되게 아슬아슬 위험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뭐 충분하고 저희 회사 랜더팜들 기본 64기가 뭐 이런 식이면 사실 뭐 그렇게 무리 없는 수치인데 예전에 8기가 정도 뭐 이런 컴퓨터에서는 이제 씬이 무겁고 이러면 이미 메모리를 쓰다가 시뮬레이션 돌리다가 뻗어버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낮춰두는 게 안전할 때들이 있고요. 이제 컴퓨터 사양마다 다른 거예요. 16기가 뭐 이러면 사실 큰 문제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나는 되게 많이 보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더 높여놓으면 되고 대신 이제 캐시 굽고 이럴 때는 좀 조율이 필요하고요. 근데 저거를 아예 꺼버리면 시뮬레이션 모션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 앞뒤 계산을 위해서 얘가 메모리에 어느 정도 올리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뭐 5천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막 꺼버린다던가 5, 뭐 1, 뭐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길 거고 한 뭐 1000, 뭐 이 정도까지는 낮춰도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파라미터가 이쪽에 존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걸 건데요. 자, 시뮬레이션을 요건 지금 해상도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볼륨 파일도 한 100 정도밖에 안 되고요. 특히나 파티클 개수가 74만 개면은 뭐 이거는 사실 그냥 테스트로도 사실 좀 간당간당한 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미리 보는 용도로도 좀 간당간한. 그런데 사실상 뭐 초단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요거보다 좀 올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한 2배 정도 더 올려서 0.025 뭐 이 정도까지 올려보면 그래도 사실 우리가 포트폴리오나 실제로 영화에서 작업을 한다고 쳤을 때 0.06까지 이렇게 올려도 지금 보면 파티클 270만 개 이러면은 2배 더 올려도 돼요, 사실. 2배 더 올려도 1600만 개잖아요. 그 정도면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시간도 재보면은 프레임당 얼추 몇 초인가요, 이거? 네, 한 10초 걸렸죠. 이 정도면 그냥 완전 초반 테스트라기보다 이제 중간 한번 검수 정도 하는 그 정도 퀄리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10초면은 사실 뭐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긴 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얼추 시뮬레이션 타임은 한 프레임당 한 2, 3분, 5분 넘어가면 네, 좀 힘들고요. 10프레임 걸고 이럴 게 아니라서 5분 넘어가면 나중에는 더 오래 걸리니까 보통 부피가 늘어나서 좀 힘들고 한 작업자들 다 물어봐도 한 1, 2분 선에서 보통 타협 보는 편이에요. 2분 넘어가면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좀 더 줄여야 되나?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꽤 빨리 보는 거고, 자, 어찌됐건 학원 컴퓨터나 제 노트북도 사양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이 정도로 일단 오늘 작업은 결과물을 보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0.025 정도로 캐시를 한번 구워보면, 자, CO 복사하고 있죠, 지금. 아까 요 폴더 복사하고 있나요? 복사 다 됐나요? 끝났나요? 복사? 네. 그래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걸어보면,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결과물이 아까 인포트 플랫탱크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여기에다가 얘를 아까 플립 공투라고 돼 있는 요거를 불러와서 로드 프롬 디스크 이렇게 해주면은 요게 이제 0.025 세팅으로 캐시를 미리 구워둔 파일이에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얼추 요런 느낌. 네, 요 가져와서 로드 프롬 디스크 해주면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컴프레스하면 압축이 될 거고요. 요게 이제 압축된 상태일 거고요. 압축된 상태로 보면 이제 뭐 이런 식이고요. 지금은 제가 구울 때 이 상태로 캐시를 굽진 않았고요. 나중에 조금 파티클을 조금 만져주기 위해서 요 위에 요 상태로 원본 상태로 일단 캐시를 구워서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플립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2차 파티클을 이걸 가지고 이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프레임에 먼저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첫 프레임에 시뮬레이션이 된 결과물이 있어야 쉘프 탭이 동작을 해요. 그래서 캐시를 구워놨더라도 일단 이 상태로 만들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워터 쉘프 탭을 누르면 셀렉트 플루이드 이렇게 선택하라고 나와서 이제 이걸 선택을 해주고요. 지금 보면 포인트 상태로 여기를 다이나믹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여기 선택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뷰포트 상에서 이렇게 된 걸 확인하고 엔터 이렇게 쳐주면은 화이트 워터 시뮬레이션이 세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후디니에서 이 쉘프 탭으로 뭐 이렇게 선택해서 엔터 치고 이런 게 좀 여의치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자, 방금처럼 이렇게 요 오브젝트 여기 싹 포인트 프리미티브 버텍스 여기가 다이나믹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오토답넷의 플루이드를 선택하고 엔터를 쳐야 화이트 워터 세팅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개의 노드가 다시 구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임포트는 일단 꺼두고요. 그 다음에 소스를 먼저 들어가서 보면요. 현재 첫 프레임이라 아직 상어가 나오기 전이라 뭐 소스 되는 게 없을 거고요. 한 20프레임 정도 봐서 확인해 보면요. 자, 네, 이런 느낌으로 볼륨 좀 보이죠? 네, 이런 느낌으로 소스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볼륨만 가지고는 사실 눈으로 보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요. 자, 상어 요거 가서 VDB가 아니라 원본 상태로 소스로 가서 네. 자,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이렇게 소스 파티클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화이트 워터 스케일 0.1 돼 있는데 요거를 우리 이제 아까 그 해상도에 맞춰서 0.02 뭐 이 정도까지 올려보죠. 자, 그랬더니 이제 요런 느낌으로 이미팅이 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자, 얼추 프레임 한 15프레임 네. 요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한 18프레임 요런 느낌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현재 무슨 바다 오션 노이즈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물이 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커스프? 그 저희 커베처로 인해서 생기는 그 이미터들이 물방울 하나하나 단위로 생기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이렇게 커버처 끝부분에 나오는 그런 파라미터인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확 튀고 있으니까 이리저리 날아가고 있는 물방울들도 전부 이렇게 동그랄 테니까 얘가 커버처가 있는 것처럼 판단돼서 이런 데 막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빨간 애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로 생기는 이런 애들도 너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저거를 이제 리미터로 만들었을 때 스플래시들이 막 점 단위로 생길 좀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컬리전 오브젝트가 있고 상어랑 부딪혀서 나오는 스플래시 뭐 이렇게 좀 명백하기 때문에 엑셀레이션이랑 커버처랑 둘 다 그냥 꺼버리려고 그래요.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그래서 딱 볼티시티만 가지고 스플래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비교적 아까 다른 것들보다는 이런 것들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들이 될 소지들이 다분히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커버쳐도 보면 이런 것들, 이런 거 비교적 볼티시티가 그런 면에서는 좀 안정적이에요. 항상.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오늘 2m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요. 자, 뭐 다른 것들은 뭐 요 정도면 뭐 따로 뭘 만지실 필요 없이 볼티시티만 켜놓고 캐시를 구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수를 보니까 52,000개 뭐 이런데 사실 이거 갖고는 뭐 얘기했지만 택도 없이 부족해요. 조금 4배까지 늘려보면 얼추 21만 개 뭐 이러면 이제야 좀 뭐 나올 법한
캐시인데 저거를 4배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플립 시뮬레이션 해상도가 좀 더 있었으면 더 많이 나왔겠죠. 그럼 훨씬 뭐 괜찮을 수 있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요 화이트워터도 이제 요대로 물론 속도가 많이 느리지는 않아서 그냥 써도 되지만 뭐 그래도 굳이 이거를 맵프레임 시뮬레이션 우리 이제 화이트워터 계속 테스트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캐시로 구워 놓는 게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load from to disk, load from disk에서 WW source, 화이트워터 소스라고 캐시를 미리 좀 구워놨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미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파티클은 사실 이미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미터 역할을 하는 건 이 볼륨이에요, 볼륨. 지금 연에서 보이진 않는데, 자, 이 볼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요 에밋이라는 요 볼륨이죠. 실제로 요 파티클은 그냥 뭐라 그럴까, 그 비주얼라이즈 용도, 그냥 보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볼륨 시뮬레이션은 우리 플랫 탱크 시뮬레이션의 그리드 스케일 곱한 거 이렇게 해서 미리 세팅이 되는 거죠. 그 플립이랑 같은 해상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미터를 이렇게 볼륨으로 만들어 줬고요. 자, 이제 화이트워터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세팅이 어느 정도 됐을 거고요. 에미션에 지금 화이트워터 스케일 0.008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그대로 쓰지 말고요. 너무 낮은 것 같고 이 상태면은 얼추 플립이랑 비슷하게 맞춰주면 좋은 거라 일단은 조금 테스트니까 0.05 정도 이렇게 해놓고 에미트만 한 4배 정도 키워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테스트용 로우 해상도예요. 플레이 해보면 자, 요게 그때 잠깐 설명드렸던 그 레펄런트 그 가이드 포지션이고요. 얼추 이런 느낌으로 이미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일단은 15프레임까지만 한번 캐시를 구워보죠. 1에서 15, 20프레임까지. 자, 요거는 일단 꺼주고요. 자, 스타트. 자, 지금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태고요. 그냥 에미션 그 스케일만 조절해서 양만 조절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고요. 자, 오늘 이제 화이트워터를 약간 디벨롭을 해볼 건데요. 뭐 다른 거보다도 이제 이 화이트워터에서 이제 그 처음에 요 화이트워터 시뮬레이션 솔버가 처음 이제 후디니에서 이렇게 그 갖춰져서 이렇게 디벨롭이 됐을 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좋아요. 뭐 이렇게 이제 가이드된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사이드 이펙트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 마스터 클래스라는 매 새 기능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튜토리얼들이 올라오는데 이제 거기에 얘를 좀 미스트 같은 느낌으로 섞어서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이렇게 제시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지금 20프레임까지 걸어보면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세팅된 걸 가서 보면요. 이제 다른 것들은 여기서 특별히 만져주지 않을 거고 폼에 가보니까 지금 클럼핑이 이렇게 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레펄런트도 켜져 있고 그 다음에 어드헤션 이렇게 전부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켜져 있었는데요. 자, 요거를 전부 꺼버리고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자, 이거는 지금 완전 디폴트 상태예요. 폼에 뭐 추가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니 지금 이런데 파티클들이 우리가 마침 플립도 그렇게 무겁게 걸지는 않은 상태여서 그 말은 플립 디테일 자체가 되게 떨어지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티클도 나오는 저 스플래시도 당연히 해상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펑퍼짐하게 나오면서 이게 물인지 아닌지 좀 애매모호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태를 보면은 아까 걸어놓은 거는 이런 데 보면 약간의 이런 뭉침들이 보이죠. 이렇게.
자, 요런 것들이, 요런 뭉치는 현상들이 바로 요 클럼핑에서 나오는 효과들이에요. 클럼핑을 켜주면 이제 보는 것처럼 요런 뭉치는 현상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게 되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 클럼핑이 0. 마이너스 0.75부터 0.25까지, 그러니까 수면 약간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약간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클럼핑들이 생기고요. 이제 그 위쪽은 제 그냥 맥스로 생기는 상태가 되겠죠. 이 정도가 이제 기본 세팅이고요. 자, 지금 보면 이 컨스트레인트 서피스 1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어드밴스드의 이제 세부 항목들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자, 일단 뎁스 레인지 뭐 요거는 요 정도로 놔두고요. 스터프니스를 한 10까지 올려볼게요. 좀 많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네이버후드 사이즈랑 요 맥시멈 요값도 한 50에서 100 정도로 더 많이 늘려주겠습니다. 꽤 많이 세지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꺼버리고요. 얘랑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자, 얼마나 더 뭉쳤을 것인가. 뭐 이런 위주로 좀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20프레임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 보면은 같은 사이즈로 비교해. 네. 요런 데 보면은 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요 더 세졌죠. 이런 클럼핑들이. 이제 그게 아까 본 그 옵션들이 클럼핑 강도들이고요. 자, 지금 보면 이런 데들도 뭐 조금 더 쉐입들이 조금 이게 이제 뭐 얘가 좋냐 얘가 좋냐는 사실 뭐딱 답은 없어요. 뭐 취향 차일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텐실 레디우스랑 텐실 스트렝스 요게 있는데 요거 두 개를 또 한번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0.1에 0.001 요게 디폴트인데요. 한번 1에서 0.1까지 올려서 확 많이 올렸죠. 그 상태로 한번 다시 시뮬레이션을 걸어보면 뭐가 지금 아예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나오죠, 지금. 네, 뭔가 정상이 아니에요. 다시 잠깐 꺼서 너무 올렸나요? 자, 0.1 스트렝스 0.1 네, 이쪽은 0.5 0.01 네, 이 정도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H 여기 보면은 격자들이 이렇게 좀 보이죠? 이런 데들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강제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너무 가까이 있는 건데 저값들이 레디우스랑 강도가 세지니까 이제 뭉치질 못하고 오히려 또 이렇게 막 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옵션들이 조율이 잘못되면 굉장히 인위적으로 변해버려요. 막 이상해지고 특히 이런 스플래시드는 되게 좋은데 포말 이런 데서 잘못 주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막 격자로 점이 찍힐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정도 이제 조율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디폴트로 돌려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내용은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저 클럼프를 가지고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파라미터들을 좀 조절을 해주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태로는 좀 확인이 어려워서 해상도를 조금 더 올려주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기에 0.05를 0.02까지 올려줄게요. 그리고 플레이해보면
양이 아까보다 이제 확실히 많아졌죠. 이제 자, 요 정도로 이제 세팅을 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오늘 작업할 컨셉은요, 이제 미스트예요. 그래서 조금 더 흩날리는 파티클들을 만들어 줄 건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따로 작업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화이트 워터를 그냥 차라리 두 개를 쓰는 게 나은데, 이제 그 두 개를 쓰긴 쓰더라도 이제 그 미스트 속성이 어떤 거고 뭐 어떤 식으로 또 솔버를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좀 자유자재로 다루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걸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조금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미스트라면 이제 뭉치지 않고 좀 흩날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저 화이트워터 소스, 화이트워터의 저 파티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좀 잘 뭉치게 할 거고요. 어떤 것들은 좀 잘 흩어지게 해서 하나는 그냥 우리가 늘 쓰던 스프레이, 그리고 나머지들 좀 많이 흩어지는 애들은 미스트, 이렇게 두 개를 좀 나눠 보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거는 그냥 따로 한 개 더 만들면 사실 그게 베스트일 수 있는데, 오늘은 요 안에서 파티클들을 좀 그룹핑을 해서 두 개를 분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잠깐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볼 건 뭐냐면요. 자, 이 화이트워터 솔버에 미들 클릭, 여기서 봐야 되나요? 지금 왜 없죠? 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다시 플레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나요? 오늘따라 정보가. 인포, 액션, 잠시만요. 어디 있었더라? show node information. 네, 플레이. 네, 이렇게 아까 뭐 캐시가 부어지다 말았어. 자, 정보들을 보니까 18만 1976개의 포인트가 있고요. 포인터 트리뷰트로 age, depth, has previous ID, life, P, previous P 스케일 V 이런 것들이 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포인트 그룹이 있는데요. 컨트롤 덴시티라는 그룹이 있고요. 또 컨트롤 덴시티 캔디데이트라는 그룹이 또 있네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저스트본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저스트본. 그래서 53,627개가 저스트본이라는 그룹으로 잡혀 있네요. 자, 저 저스트본은 예전에 파티클 할 때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기억나시나요? 폭죽 쏘고 이럴 때 이렇게 탁 만들어지는 순간에 뭘 할 때 본 그룹 해갖고 그룹 이름 적어주면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순간에 어떤 것들을 그룹으로 잡고 있는데, 저 화이트워터 솔버는 그 기능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티클이 만들어지는 순간 애들을 저 저스트본이라는 그룹에 넣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룹이 실제로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 만들어지는 순간에 파티클을 몇 프로는 스프레이로 쓰고 몇 프로는 미스트로 쓰고 이렇게 분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화이트워터 솔버, 화이트워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플립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파티클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그래서 똑같이 팝 노드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팝 그룹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팝 그룹. 그 다음에 이 팝 그룹에 뭐 그룹핑을 어떻게 할지 여기 5개의 탭이 있는데 이 중에 랜덤 탭에서 인업을 해주고요. 찬스를 한 25% 정도만. 이렇게 해서 얘들을 스프레이라는 그룹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룹 이름을 스프레이. 스프레이. 자, 요거를 그대로 놔두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매 프레임마다 다 계속 25% 스프레이 이렇게 바꿔버리겠죠. 그래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소스 그룹 중에 지금은 없는데 아까 여기 보면 just본이라는 그룹 이름이 있었죠. just본. 자, 요 소스 그룹을 이용해서 25% 정도만 스프레이를 만들어주고요. 한 번 스프레이가 된 애들은 갑자기 다음 프레임에 미스트가 됐다가 다음 프레임에 다시 스프레이가 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여기에 프리저브 그룹을 체크해줘서 딱 만들어진 순간에 스프레이가 된 애들은 이제 계속 스프레이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미스트를 세팅을 해줄 거고요. 자, 미스트 같은 경우는 똑같이 팝 그룹인데 얘는 소스 그룹이 저스트 본 만들어지는 애들이요. 저스트 본인데 그 중에 스프레이가 아닌 애들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저스트 본 스프레이가 아닌 애들. 자, 그리고 그룹 이름은 미스트. 역시 프리저브 그룹. 자, 이렇게 해주면 얘는 이제 그룹이 미스트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눈으로 확인은 좀 해야 되니까요. 자, 팝 랭글 하나를 만들어줘서 팝 랭글? 랭글, 팝 컬러도 있나요? 네, 팝 컬러가 좋겠네요. 팝 컬러를 하나 만들어줘서 그룹 스프레이는 녹색으로 0,1,0 녹색으로 그 다음에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서 그룹 미스트는 옐로우로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팝 랭글을 만들었는데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 솔버 안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세 개의 구멍이 있고요. 처음 걸 보니까 엑스트라 소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거 보니까 파티클 포스, 벨로시티를 넣는 데고요. 세 번째 보니까 포스트 솔브. 포스트 솔브라면 화이트 솔버가 다 동작하고 그 다음 솔버겠죠.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요. 자, 지금 보면 여기 마땅히 우리가 넣을 곳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여기가 파티클 포스니까 벨로시티나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는 곳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저 컬러랑 그룹핑은 속도나 이런 거 받기 전 단계겠죠. 왜냐하면 스프레이랑 미스트를 다른 속도를 주고 싶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 앞쪽에다 꽂아주면 될 것 같아요. 엑스트라 소스 있는 데다가.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머지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꽂아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를 했을 때 컬러가 구별이 돼서 표시가 되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거겠죠. 자, 플레이를 해보면 네, 지금 보니까 흰색이랑 녹색으로 나오고 노란색이 뭐가 좀 적용이 안 돼 있죠. 요게 뭐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보니까 미스트, 여기도 보니까 미스트. 그룹이 있나요? 미스트 그룹이? 이렇게 봤더니 미스트가 0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여기 제가 인업을 꺼놔서 그룹이 안 만들어졌어요. 요거 이렇게 체크해 주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네, 이렇게 녹색 25%, 나머지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상이 들어오면서 이제 두 개가 구별된 파티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색상으로만 구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거는요. 자, 두 개의 속도를 좀 다르게 주려고 그래요. 속도를. 자, 그래서 지금 나올 때 이미팅 딱 되는 순간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미스트로 된 애들은 얘보다 속도를 조금 확장시켜서 조금 더 펑퍼짐하게 나오게 이렇게 딱 뭉쳐서 나오지 않고 조금 더 영역이 넓어지게 세팅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팝 랭글 하나 만들었어요. 팝 랭글. 자, 그룹을 어떤 그룹에다 줄 거냐면요. 속도를 계속 만지면 안 돼요. 미스트에다가 속도 계속 주면은 막 쫙쫙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계속 줄 게 아니라 시작할 때, 이미팅 되는 순간에만 조금 더 멀리 영역을 줄 수 있게 그렇게 잡아주기 위해서 그룹은 일단 저스트 본 그룹. 그런데 저스트 본 그룹 중에서 스프레이는 빼고 미스트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줄 거고요. 여기에다 뭘 곱해줄 거냐면 벨로시티에다가 자, 랜덤 ID 시드. 자, 그리고 이거를 픽01로 1,2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미스트는 속도가 1부터 시작할 때 2배까지 좀 커질 수 있게 이렇게 잡아서 얘를 또 다시 머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플레이 해보면요. 뭐 에러. 여기 컴마가 빠졌죠. 픽01 맞겠죠? 플레이 해보면 네. 노란색은 녹색보다 조금 더 아까보다 이렇게 좀 퍼져서 이렇게 좀 큰 영역에 이렇게 나올 때 시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벨로시티도 초기 값은 녹색보다 크겠죠. 노란색이 2배까지 해줬으니까. 물론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 그래서 자, 미스트는 좀 작은 물방울이니까 이제 조금 더 멀리 이렇게 퍼지는 상태. 그 다음에 스프레이는 그렇지 않고 원래 우리가 가졌던 그 형태를 유지하게. 이렇게 이미팅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진짜로 할 거는요. 어떤 거냐면요. 자, 아까 우리가 클럼핑을 이용해서 애들을 뭉치게 해줬죠. 그 뭉치는 거를 스프레이들은 뭉치되 미스트는 안 뭉치게 하려고 그래요. 흩어지게 미스트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속도 세팅은 돼 있지만 여전히 클럼핑이 다 같이 작용을 하고 있겠죠. 15프레임 가보니까 이제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은 해보고요. 자, 플레이를 한번 해두겠습니다. 20프레임까지. 속도가 많이 세져서 그렇게 막 눈에 띄지는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버에 가서 헬프를 가보면요. 솔버에 헬프를 가보면은 자, 그 중에 이제 우리 아까 봤던 요 클럼핑에 가보면요. 자, 뭐 여기 보면 뭘 이렇게 클럼핑 덴시티 컨트롤 할 수 있고요. 보면 만약에 엔드포인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variable stiffness 이래서 다양한 stiffness겠죠. Enable variable enforcement of density constraints at different liquid depths. 리퀴드 뎁스에 따라서 그 액체의 뎁스에 따라서 다른 덴시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더 솔버 interpret constraints to have a variable stiffness 만약에 PBF stiffness라는 포인터 필비트가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variable stiffness가 디서블 돼 있을 때 요 PBF stiffness 포인터 트리뷰트가 있으면 이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트리뷰트를 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그 클럼핑 정도를 포인트별로 다르게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름이 PBF stiffness. 왜 PBF일까요? 예. 글쎄요. 예, PBF stiffness. 자, 요 이름으로 이제 어트리뷰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옆에다가 팝 랭글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우리가 그룹이 스프레인 애들. 자, 스프레인 애들은 전부 PBF 스터프니스 나오죠. PBF 스터프니스 값들을 스프레이는 그대로 1을 주고요. 그 다음에 미스트는 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은 뭉치고 노란색을 안 뭉치겠죠. 자, 그리고 요거를 다시 머지에다 이렇게 넣어주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보면은 우리가 요 베리어블 스터프니스가 지금 보면은 스터프니스 뎁스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건데 얘가 꺼져 있고 어트리뷰트가 있으면 요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이렇게 넣어주고 해보면요. 자, 이게 얼마나 비교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원체 많이 뭉치지 않았었어서.
자, 확인해 보니까 20프레임까지 볼까요? 예, 확인해 보니까 아까랑 비교했을 때 뭔가 이렇게 점점 많이 더 퍼져 있죠. 뭉친 것 좀 차이 나는 게 느껴지죠. 아예 이 모션과 이 모션 놓고 봤을 때 지금은 파티클 양이 좀 적은 편이어서 더 확인이 안 되겠지만 양이 많아지면 조금 더 아마 구별이 될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지금 일단 저 클럼핑을 가지고 다르게 준 상태고요. 다만 이제 녹색 파티클들은 섞여 있어서 잘 확인은 안 되지만 여전히 클럼핑이 있는 상태, 나머지는 없는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뭐 섞여 있어서 그냥 뿌연 느낌이지 크게 차이가 없을 텐데 여기에다가 이제 또 어떤 걸 주려고 그러냐면요. 윈드를 적용해서 바람을 좀 줄 거고요. 그래서 윈드로 인해서 역시나 스프레이는 영향을 안 받고 미스트만 좀 휘날리게 그렇게 윈드에 영향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윈드에 영향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팝포스를 달아주고요. 팝포스. 자, 팝포스를 달아주고 이제 어느 쪽으로 줄 거냐면 이렇게 봤을 때 상어의 요 x 마이너스 x 쪽으로 약간 속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이너스 15 정도 이렇게 주려고 그러고요. 그룹은 얘는 미스트만 줄 거예요. 미스트. 자, 그 다음에 미스트가 딱 생겨서 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바람의 영향을 이렇게 받게 하기 위해서 자, 백스 프레시전을 하나 이제 만들어주고요. 여기에다가 포스 이렇게 패스 스로 그러면 이렇게 적힌다 그랬죠. 포스는 포스 곱하기 랜드 에이지에 따라 에이지가 아니라 자, 핏 01 핏 01 아니요. 핏 01 핏으로 하죠. 핏 에이지가 0부터 한 1이 될 때까지 0,1 이렇게 해줘서 그리고 이렇게 해줘서 이제 에이지가 0에서 1이 될 때까지 속도도 점점 더 세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제어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속도를 계속 저렇게 받으면 막 날아가겠죠. 그래서 드래그도 좀 줄 거예요. 왜냐면 얘가 작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팝 드래그. 그래서 드래그를 또 좀 주고요. 자, 이 드래그 값도 이제 유집 엑스프레션에서 요거랑 똑같이 에이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많이 받게. 이렇게 두 개를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속도하고 관련된 거니까 요 파티클 포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그룹에 요것도 미스트. 그리고 얘는 포스가 아니라 에어 레지스트죠. 그래서 이름을 에어 레지스트 바꿔주면 자, 이제 플레이 다시 한번 해보면요. 자, 노란색 파티클이 왼쪽으로 움직이는지 여부가 관건인 거죠. 바람을 받는지. 자, 이 정도까지 해놓고 한번 V를 볼까요? 그 보니까 조금 더 플레이 해볼까요? 네. 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좀 이렇게 뭐지? 자, 여기 임포트로 가서 한번 이렇게 직접 구별해서 보도록 하죠. 자, 딜리트 포인트로 가서
자, 딜리트 non select mist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바람의 영향을 쭉 받는 걸 볼 수 있고요.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영향을 안 받을 테니까 예, 완전히 그냥 정확한 속도들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본 것들은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 파티클들을 다른 방식으로 좀 제어를 해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가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면은 미스트들은 스프레이보다 조금 빨리 죽여보죠. 너무 오래 끌지 않게요. 너무 멀리 가지 않게. 그래서 이번에는 포스트 솔버 속에다 넣어줄 거고요. 여기에다 이제 뭘 넣어줄 거냐면 팝, 랭글 이렇게 해서 자, 그룹은 미스트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던 에이지나 라이프 스팬을 여기서 줄이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 화이트워터 솔버에서는 라이프 대신 다른 값을 가지고 좀 쓴다 그랬었죠. 데스 찬스라는 어트리뷰트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드밴스에 보면 요 데스 찬스 요거를 쓴다 그랬었죠. 화이트워터 솔버에 가보니까 우리 마지막 인풋 요 들어간 이후에 여기 보면 클리어 템포 어트리뷰트 그래서 어트리뷰트 지우는 구간이 여기 들어있죠. 자, 그리고 보니까 포스트 솔버 바로 밑에 네 번째 거 여기 네 번째 입구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은 킬이라는 노드가 달려 있죠. 그래서 이 안에 킬 보면 데스 찬스를 가지고 찬스보다 작고 이러면 지우세요.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번째 인풋에다가 데스 찬스를 바꿔주면 그게 바로 적용이 딱 되겠죠. 팝 랭글 하나 아까 만들었었나요? 네. 랭글 만들어서 미스트만 이 데스 찬스를 3배 정도 올려줄게요. 곱하기 3.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네 번째 인풋에다 꽂아주면 자, 아까 바로 밑에 그 킬에서 이제 저 데스 찬스가 3배로 적용이 되면서 스프레이보다 좀 빨리빨리 이제 죽어나가겠죠. 미스트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볼, 오, 정전기와 함께 화면이 나. 네.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요, 사실 뭐 이거를 두 개를 분리한다, 뭐 이렇게 막 클럼프를 더 주고 덜 주고 뭐 이런 거보다도 화이트워터 솔버에서 우리가 인풋들을 꽂아서 파티클들을 추가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팝솔버 자체는 사실 기능이 많이 없어요. 이 화이트워터 솔버만 놓고 보면은 뭐 커브도 있고 클럼프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뭐 이렇게 딱 원하는 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적은 거죠. 그래서 저 위에다가 추가로 우리가 팝 노드들을 연결해서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윈드를 일단 줄 수 있고요. 그 윈드도 뭐 랜덤 값으로 0부터 뭐 10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굳이 또 뭘 하자면 뭐 이렇게 에이지를 이용해서 뭐 많이 붙는 애들은 뭐 더 바람을 많이 준다던가, 아니면 노이즈를 좀 준다던가, 필드를 먹인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제어할 수 있다. 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본 것처럼 이렇게 노랑, 녹색 뭐 이렇게 해서 스프레이, 화이트 뭐 이렇게 미스트로 나눌 게 아니라 사실은 스프레이는 스프레이대로 하고 화이트워터 솔버 하나 또 만들어서 미스트를 뽑는 게 양적인 측면에서나 관리 측면에서나 훨씬 더 좋아요. 사실. 이제 지금 오늘은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제 이런 가능성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충분한 양을 만들어서 이제 요 파이터터 임포트에 가서 여기서 캐시를 구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구운 캐시가 WW에 있는 요 캐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걸어봤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양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걸린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렌더링 오늘 요 지금 걸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그래요. 수업은 하긴 하는데 수업 다 끝나면 막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입들 들어와도 시키면 작업 못해요. 시키지도 않아요. 되게 어려운 과정도 있고요. 지금 그래도 좀 해보면은 이제 나중에 취업 위에 이런 것들도 배워가면서 또 완전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토플은 이제 뭐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테스트 영상 정도는 그래도 들어오거든요. 뭐 폭포라든가 이런 거 이제 영화 퀄리티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것도 해봤어. 이런 이제 얘들을 가지고 렌더링을 해볼 건데요. 자, 지금 플립이랑 화이트워터 시뮬레이션은 지난 시간 계속 해봤지만 렌더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플립 파티클들을 어떻게 마지막에 처리할 건지부터 한번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메쉬라는 거를 만들게 될 거고요. 자, 여기 플루이드 들어가서 우리 만들어 놓은 요 15프레임 정도를 보겠습니다. 네, 이런 상태고요. 플루이드 컴프레스로 이렇게 압축이 되고 그리고 그게 이 노드를 보면은 프리뷰가 있고 여기 보면 파티클 플루이드 서페이스라는 두 개의 노드가 있어요. 요건 말 그대로 프리뷰예요. 그냥 미리 보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파티클과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이렇게 간략한 메쉬로 대충 이런 느낌일 거예요. 뭐 이렇게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럼 이걸 렌더링을 어떻게 걸 거냐? 이쪽으로 가보면은 이거를 가지고 메쉬를 만들어서 실제 렌더링은 자,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이런 메쉬 상태로 렌더링을 걸게 돼요. 그래서 물이 갖고 있는 굴절과 또 물이 갖고 있는 반사, 뭐 이런 스페큘라 이런 느낌들이 같이 표현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보라색 노드에서 렌더를 할 테니까요. 자, 쉐이더랑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오 노드 하나 만들어서 먼저 상어를 같이 렌더 걸어야 될 테니까요. 자, 렌 샤크 이렇게 해주고 obj 머지로 요 샤크에 있는 여기서 아웃 샤크 여기서 렌더 걸면 되겠죠? 자, 샤크에 있는 아웃 샤크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꺼버리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지오노드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는 len mesh 그리고 아까 obj mesh 요 플루이드 탱크에 요 렌더 노드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가시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쉐이더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플립 세팅은 기본적으로 여기 쉐이더까지 다 되는 거라 여기 보면 요 베이직 리퀴드라는 게 기본 쉐이더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요거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쉐이더가 바뀌겠죠. 자, 아웃노드에 가서 만트라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요. 이미 만들어져 있네요. 네, 다시 만들겠습니다. 만트라 카메라를 적용해 주고요. 카메라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카메라 해상도 어떻게 돼 있죠? 카메라 1280720 네, 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내려가서 오브젝트에 요거 대신에 렌으로 된 모든 거 그래서 아까 상어랑 메쉬랑 이렇게 해서 렌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뷰에 만트라 그러면 네, 뭐 별게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현재 라이트가 없죠. 네, 그냥 헤드라이트로 렌더 걸고 있는 걸 거고요. 자, 엔바이러먼트 라이트 하나 만들어서 HDRI 이미지 맵을 넣어줄 건데요. 힙 파일의 소스 이미지 요 409 프리 HDR 뭐 요거를 넣어서 네, 이렇게 살짝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두우니까 1,1 네.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거니까 뭔가 이렇게 갈색이 좀 묻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어가 지금 쉐이딩이 안 돼 있죠. 상어도 쉐이딩을 한번 해주죠. 물론 상어 색깔을 해줘도 되는데 일단 프린서플 쉐이드 하나 만들어서 색상을 약간
보랏빛 정도로 잡아줄까요? 그리고 좀 약간 이렇게 세츄레이션 조금만 올려서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제 상어에다 적용을 해주죠. 라인 샤크. 자, 뭐 실제로는 상어를 뭐 이렇게 걸지는 않을 텐데요. 이제 우리가 보는 용도로는 이렇게 좀 채도를 높여주는 게 좋아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굴절이나 반사가 잘 일어나고 있는지 그냥 확인 용도로 이렇게 해줘도 나쁘지 않겠죠. 자, 이렇게 걸었더니 이게 물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탁한 것도 탁한 거고 막 갈색 색깔도 묻어 있고요. 막 정상적이지는 않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뭐 같이 설명했지만 현재 굴절되는 그 굴절 색상이 올라오는 게 없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인테리어에 같이 만들어지는 요, 꺼볼까요? 얘도 메쉬 꺼버리고, 예. 바로 요 볼륨, 요 안쪽에 채워진 요거를 같이 렌더 걸어주시면 돼요. 보니까 OBJ 이머지로 그냥 갖고 와서 사실은 같은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얘랑 두 개가 같은 거죠, 같은 거. 그런데 굳이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쉐이더가 다른 쉐이더가 적용돼서 그래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렌더 메쉬 이렇게 하면 되지만 메쉬 대신에 볼륨으로 바꿔주고요. 이름은 그 다음에 쉐이더만 아까처럼 다른 요 볼륨 쉐이더로 이렇게 바꿔주고 다시 렌더링을 확인해 봤더니 여기 보면 녹색 기운이 이제 많이 올라왔죠. 아까 황토색에서. 자, 제가 저거를 미리 렌더 건 걸 그냥 가지고 간단하게 보면요. 어디 있냐. 이쪽에 있겠네. 자, 처음 본 게 우리가 이런 상태였고요. 지금 볼륨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볼륨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아까보단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이런 데 보면은 뭔가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요. 좀 색상들이 황토색으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막아주기 위해서 뭐 방법들이 뭐 여러 개 더 있겠지만 예, 간단하게 매터리얼에 가서 요 볼륨 쉐이더 여기에 요 클라우드 덴시티에서 0.3 이렇게 돼 있죠. 덴시티를 그냥 확 올려버릴게요. 그랬더니 이제 안에 볼륨 농도가 확 세지면서 이제 더 짙은 색들이 올라오는 거죠. 자, 다른 거 설명하기 전에 이 쉐이더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유니폼 볼륨이라는 뭐 쉐이더고 예, 유니폼 볼륨 그래서 그냥 매터리얼 빌더로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쉐이더가 이렇게 짜져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쉘프 탭을 만들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쉐이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다른 렌더러들하고 되게 다른 점 중에 하나인데요. 후디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놀드나 뭐 렌더맨도 그렇고 지오메트리는 서페이스 쉐이더, 지오메트리 쉐이더로 렌더를 하고요. 볼륨, VDB로 되어 있는 볼륨들은 볼륨 쉐이더로 렌더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후디니 같은 경우는 지오메트리도 지금 볼륨 쉐이더로 렌더를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뭐 그건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렌 볼륨 이 노드 자체는 볼륨이 아니라 그냥 폴리곤이거든요. 폴리곤 메쉬거든요. 근데 그거를 쉐이더 상에서 들어가 보면 쉐이더 상에서 지금 뭐 볼륨 같은 방법으로 렌더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제가 화이트워터 쉐이딩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찌됐건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조금 더 짙은 색이 올라와서 이제 조금 더 바다 같은 느낌이 이제 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니까 요런 점점점점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요. 그쵸? 요 점들이 너무 심하고 이런 데들도 이런 물방울들이 너무 좀 거슬리고요. 자, 그래서 자, 아까 요 플루이드
메쉬 부분에 가서요. 요 서페이스 탭에 보니까 뭐 여기 이것저것 조절해 주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인플루언스 스케일, 뭐 드랍플렛 스케일, 뭐 이것저것 있는데, 자, 메쉬를 만들 때 그 메쉬를 어떤 두께로 만들지,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된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 인플루언스 스케일은 이제 파티클의 전반적인 스케일인데, 다른 것들은 뭐 비교적 뭐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동글동글한 것들을 좀 줄이고 싶은 거죠.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 한 가지 방법은 필터링이라는 탭이 있어서 이렇게 딜레이트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요. 이런 모양 잘 변하는 거 한번 보시면요. 살짝 이런 동그란 것들이 조금 이렇게 샤프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약간 얄쌍해졌죠.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냐면요. 딜레이트는 엣지를 표면을 늘리는 거고요. 저 이로드는 이렇게 깎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깎으면 너무 얇아지니까 이 만들어진 거를 같은 두께로 한번 늘렸다가 다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티클이 두 개가 붙을 때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가 붙을 때 이렇게 되는 이 현상들을 한번 늘리니까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다시 줄이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동글동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스무스하는 효과, 뭐 그런 효과가 이제 좀 필터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을 따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플루언스 스케일이 있고 드롭플렛 스케일이 있죠. 이 드롭플렛 스케일만 조금 줄여주면은 드롭플렛이 물방울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주위에 따로 떨어져 있는 애들만 또 조금 더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메쉬가 동글동글하게 있는 것들이 조금 완화되는 효과를 줄 수 있겠죠. 자, 좀 기다려보면 12%. 네. 그래서 주위에 이제 아까 점점점점 있던 애들이 거의 다 사라졌죠, 이제. 그래서 메쉬들이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많이 올라올 필요는 없어요. 우리 파도 사진 봤지만 메쉬라는 거는 결국 물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나타나는 거지 위쪽은 보통 거의 흩어지지 않나요? 물론 상황마다 좀 달라요. 작은 스플래시들이야 뭐 파도가 부서지기 전 단계니까 저런 것들이 막 목욕탕에서 뭐 이런다고 상어 떨어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예. 뭐 그렇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얘들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 버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상어가 조그매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줄여주는 편이 오히려 낫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렌더링 걸면 이제 위에 이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걸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요. 이 리퀴드를 무슨 쉐이더로 쉐이딩하고 있는지 가보기 위해서 다시 매터리얼로 가보면요. 이 베이직 리퀴드, 네, 요걸로 쉐이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디퓨즈 0.1 정도의 뭐 여기 보면 또 이것저것 뭐 옵션들이 좀 있고요. 베이스 컬러가 있고 물론 이 색상은 볼륨에서 올라오는 색상일 거고요. 반사 있고요. 뭐 굴절도 좀 들어가 있고 뭐 오파시티 뭐 여기는 오파시티는 없을 거고 있으면 안 되고요. 세팅에 뭐 IOR 값, 프레넬 블렌딩 뭐 이런 것들 뭐 기본으로 체크돼 있어서 디스맵은 네, 현재는 없고요. 맵이 없죠. 노이즈도 없고 범프도 맵이 없으니까 없을 거고 네, 볼티시티 웨이브 뭐 이런 또 희한한 옵션이 있고 이렇게 몇 가지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기본 요 매터리얼 쉐이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 많이는 없고요. 이걸 막 뭐 만져도 되지만 뭐 많이는 특이사항이 없는데 재밌는 거는 보면은 여기 볼티시티 투 디퓨즈 인텐시티 뭐 이런 파라미터가 있고요. 또 보면 여기도 볼티시티 웨이브 그래서 뭐 이런 파라미터가 하나 있어서 우리가 아까 뽑은 볼티시티그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쉐이딩에 쓸 수 있는 뭐 그런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체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바뀌나?
자, 우선은 저도 이거를 막 써본 적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건 뭐 나중에 뭐 확인을 해보고요. 일단은 뭐 그냥 따로 뭐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볼티시티 같은 경우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거만 렌더할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좀 해줘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만 렌더한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저희는 어찌됐건 여기에다가 화이트 워터를 올릴 거라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제 다시 진짜로 중요한 부분은 요 화이트 워터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브젝트에 다시 가서 요 화이트 워터 임포트에 가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열심히 만들어 놓은 요 2차 파티클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하기 위해 요 렌더 노드까지 가는데 몇 가지 노드들이 추가로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요 노드를 이렇게 가보면은 자,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해졌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컬러를 좀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트리뷰트 딜리트 노드를 달아서 랜덤하지 말고요. 어트리뷰트 딜리트. 컬러는 좀 지워보겠습니다. CD.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고요. 자, set density까지 이렇게 딱 가봤더니 뭐가 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파티클인가 보면은 파티클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이상한 상태예요. 뭐 좀 상황이 조금 뭔가 이렇게 뿌얘졌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 가보니까 이제 아예 이렇게 볼륨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자, 노드를 보니까요. set density에 그래서 밑에 뭐가 이렇게 랭글 코드 노드만 놓고 보면 어트리뷰트 랭글이에요. 그래서 코드를 좀 보니까 첫 번째 density by age 그리고 이 age를 0부터 fade in time까지 0에서 1로 만들어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fade in time 0.5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간단히 말하면 fade in time 얘가 서서히 나타나게 하는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density라는 어트리뷰트가 age에 따라서 0부터 0.5가 될 때까지 0에서 1 요 램프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파티클이 2차 파티클 저 화이트 워터가 딱 생성될 때 바로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농도가 이렇게 진해지면서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니까 여기 곱하기 해놓고 이번에는 density by depth, depth에 따른 density겠죠. 그래서 depth 빼기 form location, form location이 뭐 어디 있겠죠 파라미터에서 depth 기준으로 요 자기 뎁스 기준으로 폼 로케이션을 빼니까 요 거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거리에 따라서 x, y 뭐 이렇게 해서 레인지 x부터 레인지 y부터 0까지 저 뒤에 더 있는데 더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요 레인지부터 요 레인지가 될 때까지 0에서 1 보니까 마이너스 0.5부터 0.5 그렇죠. 깊숙이부터 나올 때까지 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요 화이트 워터가 물 딱 정확하게 있을 때 제일 진했다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연해지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연해지고 또 에이지에 따라서 나오면서 점점 세지고 이런 것 이 두 개가 섞여서 덴시티가 되고요. 이 덴시티가 곧 알파가 되는. 자, 그러고 나면은 이 알파와 덴시티를 가지고 알파가 덴시티죠. 레스터라이즈 알파는 이제 눈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눈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그냥 넣어준 거고요. 요게 없으면 확인이 안 되니까 요걸 넣어서 그냥 확인차 보여준 거고요. 실제로는 요 덴시티를 가지고 이렇게 볼륨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화이트 워터가 다른 게 아니라 볼륨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렌더링을 하면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보니까 덴시티 필드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머지하니까 그레디언트라는 필드가 추가로 더 생겼어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할게요. 일단 렌더부터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렌더 걸기 위해서 똑같이 렌 화이트 워터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쉐이더 화이트 워터 쉐이더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obj 머지에 이게 아니라 화이트워터 인풋에 렌더.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죠. 자, 그림에 이제 여기서 렌더 하고 있겠죠.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렌더. 다 걸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볼 수 있겠지만요. 저희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미리 렌더 건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렌더가 얼추 걸릴 거예요. 똑같진 않겠지만. 자, 안 걸리는 건 아닌데 여기 보면은 아예 잘 보이지도 않죠. 요것들이 화이트워터예요. 살짝 보이는 게. 너무 연해서 티도 안 나는 거죠. 자, 저렇게 되는 이유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플립 자체의 상도가 낮아서 현재 화이트워터 농도도 너무 적은 게 있어요. 그게 사실 제일 커요. 몇 천만 단위는 돼야 풍성하게 보이는 그런 정도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었던 파티클 개수는 몇 천만이 아니라 34만 개, 100만 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뭘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연하게 나온 거고요. 자, 이제 이거에 그냥 뭐 원리와 뭐 기타 등등 같이 보기 위해서 그래도 눈으로 보기는 해야 되니까요. 자, 강제로 덴시티를 10배 정도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전 단계 여기서 덴시티를 알파는 놔두고요. 덴시티 곱하기는 10 이렇게 해서 추가로 덴시티를 10배 정도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좀 진하게 보이겠죠. 뭐가 좀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 아까보다는. 자, 그 다음에 레스트 덴시티에 가서 이게 뭐냐면은 이 볼륨 레스터라이즈 어트리뷰트 이게 파티클을 가지고 이제 볼륨을 만들어주는 노드인데요. 커버리지 스케일 이것도 2배 정도 늘려서 좀 두께가 더 있게 이렇게 두껍게 차이 보이시나요? 1일 때, 2일 때 조금 더 늘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파티클 스케일도 1.25로 되어 있는데 1.5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늘려놓을게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진해졌을 거고요. 자,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이 아래쪽 보면은 뭔가 많이 들어온 거 보이죠? 아래쪽에 특히. 아까 이 상태에서 이 밑에가 뭐가 이렇게 허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쉐이더로 가서요. 쉐이더도 여기 보니까 화이트워터 이렇게 돼 있는데 덴시티 스케일 10배 올려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제 비로소 좀 뭔가 빡빡한 느낌의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양이 워낙 적어서 그냥 해본 거지. 사실은 막 이렇게 강제로 올린다고 뭐가 퀄리티가 뭘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자,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해놨더니 이제 비로소 좀 스프레이들 이런 파티클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렌더 건 거를 지금 걸고 있지만 실제로 렌더링을 걸어보면 얼추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런 뭐 화이트워터들이 들어간 건 좋은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아까 너무 강제로 막 빵빵 올려놔갖고 볼륨 하나가 복셀 하나로 이렇게 찍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요. 자, 그나마 지금 다행인 거는 재밌다기보다 다행인 거는 우리가 저 파티클을 스프레이랑 미스트로 나눠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점점점점 찍혀 있는 거는 얼추 위치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미스트예요, 사실. 그렇죠. 스프레이는 우리가 부위를 초반에 안 줘서 이렇게 안쪽에 좀 모아놨고 미스트를 이렇게 흩어놨었죠. 자, 그런 거라면 저 부분을 조금 제어할 여지가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OBJ 노드에 가서 아까 OBJ가 아니라 이 화이트워터 노드에 가서요. 우리가 여기에 강제로 이렇게 덴시티 10배를 해줬는데 이거를 10배를 해주지 말고요. 자, 10배 해주지 말고 어트리뷰트 랭글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 달아서 자, 다시 하나 달아서
미스트만 10배를 미스트가 아니라 스프레이만 10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스프레이만. 미스트는 놔두고 스프레이만 덴시티 10배. 이렇게 해주면은 이 바깥의 점점점들은 조금 제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줄어들겠죠. 그러면 아까 이거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이런 데도 그렇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쉐이딩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해봤는데 그러면 저 미스트 볼륨 쉐이더 저거 이제 어떤 식으로 쉐이딩이 됐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이게 일반 볼륨 쉐이더랑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볼륨 쉐이더 그러면은 덴시티만 존재했었는데 화이트 워터 이러면은 기본 베이스가 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의 스펙들이 맺힌단 말이죠. 명암이 있다는 거죠. 볼륨도 물론 명암이 있지만 그런 볼륨 명암하고 달리 스페큘러가 조금씩은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렌더 툴들이나 다른 데서 렌더링 할 때 파티클은 기본적으로 스프레이가 됐던 폼이 됐건 그냥 파티클로 렌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스펙들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후디니는 그거를 버리고 볼륨 베이스로 갔어요. 볼륨으로 렌더. 그러다 보면 이제 스펙들이 안 생길 수가 있는데, 자, 후디니의 화이트 워터 쉐이더에 가보면요. 후디니의 이 메터리얼의 화이트 워터 쉐이더에 가보면은, 자, 쉐이더 구성이 좀 이상해요. 가만히 보니까 볼륨 쉐이더 코어가 있고요. 위에 보면 또 PBR 넌 메탈릭 쉐이더라는 이 두 개 쉐이더가 합쳐져 있어요. 그쵸?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볼륨 쉐이더에서 뭐가 들어와요? 오파시티가 들어오죠. OF. 그리고 나머지 레이어랑 F가 이 PBR 논 메탈릭이라는 여기서 일로 들어와서 두 개가 합쳐져서 쉐이더로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뭡니까? 라고 보면은 이 PBR 넌 메탈릭 여기는 보니까 리플렉트 라벨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스페큘러가 렌더 걸리는 쉐이더예요. 그러니까 볼륨처럼 볼륨을 가지고 렌더하는데도 볼륨 렌더가 아니라 하드 서페이스처럼 스펙을 렌더하는 거죠. 그리고 오파시티는 볼륨으로 뽑아주고요. 그래서 볼륨은 볼륨인데 스페큘러가 맺히는 효과를 같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가 남았는데 스페큘러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노말이 필요해요. 노말이. 근데 쟤는 볼륨이에요. 그래서 노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노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 쉐이더 보면은 여기 보면 노말라이즈 N 그래서 노말이 들어가야 되는 쉐이더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말을 얘는 과연 뭘 썼을까요? 라고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여기 뭐가 들어와 있나요? 그라디언트가 들어와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그라디언트. 그리고 여기 보면 덴시티가 여기 볼륨 쪽에 어디 들어가요? 여기 덴시티, 연결이 안 돼 있네. 예. 자,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라는 게 노말 대신 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시 OBJ에 가서 이 임포트를 보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이게 바로 그라디언트. 자, 그래서 VDB 컴바인 노드라는 걸로 이렇게 뭐 네임은 덴시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아날리시스라는 노드로 그라디언트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저 그라디언트가 몇 번 설명했지만 농도라고 그랬죠. 이렇게 농도의 방향. 그러니까 볼륨의 농도의 방향이라는 건 결국 그 볼륨의 노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드도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 그레디언트가 이제 볼륨의 바깥 방향일 테니까 그 방향을 노말로 사용해서 볼륨의 스페큘러를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다른 무슨 렌더러니 툴에서 그냥 파티클로 하다 보면은 이제 무슨 현상들이 생기냐면 물이 물 같아 보여야 되는데 모래같이 보이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저기 트라이는 저 가오리 쟤도 보면은 되게 모래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물방울 같지 않고요. 네, 문제들이 계속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갱이들을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라이트가 들어오잖아요. 이 파티클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 그림자도 이렇게 끊어져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얘가 모래 알갱이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스펙도
이렇게 끊어질 거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으면은 스펙이 이렇게 붙겠죠, 전부. 스펙들이 각각들이. 그러면서 물같이 보이는. 그래서 물은 이렇게 파도가 있어도 여기에 스펙이 있고 여기는 그림자가 있고 이게 부드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 CR맨, 렌더맨 쪽에 딥 섀도우라는 섀도우. 그래서 우리가 섀도우를 이렇게 레이트레이스 방식으로 안 하고 이거 이렇게 묶어서 계산해서 불러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섀도우를 떨어뜨리는 이런 섀도우 계산법. 후디니에도 있죠. 뎁스맵 섀도우. 이런 거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펙도 얘를 스피어로 렌더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의 노말 방향들을 이렇게 따로 넣어서 노말 따로 집어넣어서 렌더하면 되게 부드러워져요. 스펙들이 생기고. 낱개로 안 생기고 부드러워서 후디니에 보면 있어요. 그 옵션이 지금은 거의 안 쓰지만. 자,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물 느낌을 내주던 건데 물론 저거는 렌더러가 안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가장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거예요. 아예 그냥 스프레이쯤 되면은 실제로 볼륨에 가까우니까 볼륨으로 렌더해. 근데 그냥 볼륨이랑 차이는 얘는 스펙이 맺히는데요. 스펙 걸어줄게.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세련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나와 있는 방법 중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렌더 걸면 이제 이런 느낌까지 이제 지금 이제 양이 적어서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화이트워터, 메쉬, 화이트워터 이렇게 렌더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렌더할 때 여전히 놓치면 안 되는 게 모션 블러예요. 그래서 모션 블러까지 체크가 돼야 이제 자, 완벽해지고요. 이 화이트워터 같은 경우는 사실 볼륨인데 V 볼륨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션 블러 걸 수가 없어요. 그냥 의미가 없고요. 크게. 대신 요 메쉬랑 요 볼륨 얘는 뭐 V 있죠. 예. 여기도 당연히 메쉬는 V가 있고요. V. 파티클에 있던 거를 메쉬 만들 때 가져오는 거죠. 상어 모션 블러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트레일 로드 같은 걸로 벨로시티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어 같은 경우는 그대로 렌더할 게 아니라 상어가 어디 갔냐? 상어. 네, 그대로 제가 자꾸 뻘짓을 하고 있어요. 상어 그대로 렌더할 게 아니라 트레일 로드를 이용해서 벨로시티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트레일 오리지널 이런 게 아니라 컴퓨터 벨로시티 백워드가 아니라 포워드로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 널로드 달아서 이제 요거를 렌더하기 위해서 렌 이렇게 바꿔주고요. 다시 아웃노드가 아니라 오리지널에 가서 샤크에 여기 아니라 렌. 자, 그 다음에 요 세 개 노드는 샘플에 벨로시티 모션 블러 이렇게 체크해주고 아웃노드의 만트라에도 allow 모션 블러. 자, 이렇게까지 해주면은 이제 얼추 기본적인 세팅은 전부 끝난 레이어도 다 들어있는 메쉬와 화이트워터, 상어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렌더하는 가장 아주 디폴트한 상태까지 오늘 렌더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그럼 추가적으로 뭘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될까요? 연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그 이슈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자, 그리고 그냥 이게 만약에 호수에서 상어가 뛰는 거면 연장만 하면 딱 끝이겠지만 바다라고 치면은 여기가 이렇게 평평할 리가 없겠죠. 여기에 또 추가로 오션 노이즈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한 단계가 더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오션 노이즈를 여기에 합치는 것과 시뮬레이션에도 오션 노이즈가 들어가게 시뮬레이션 하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죠. 거기까지 되면 이제 물의 전반적인 전체 플로우를 이제 한번 다뤄보는 거고요. 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 전부 출석부를 제가 안 돌려갖고 사인들이 다 누락이 있는데 오늘 좀 같이 좀 채워주시고요. 자, 제가 오늘 빠진 거 있나 한 번만 또 보고.
오늘 진도 나갈 거는 다 나간 것 같습니다.